안녕하세요 친구들. 저는 고덕평생학습관 사서 김보현입니다. 오늘 선생님이랑 친구들이랑 두 번째 시간인데 처음보다 더 떨리고 반가운 것 같아요. 먼저 오늘도 당신의 통장에 86,4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를 소개할게요. 주인공 세결이와 할아버지는 룸메이트예요. 세결이는 할아버지의 문자 메시지도 대신 보내주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서로 도와주고 뭐든 다 털어놓고 말하며 서로의 비밀은 꼭 지키는 사이예요. 그러던 어느 날 세결이는 할아버지의 메시지함에서 수상한 문자를 봤어요. 오늘도 당신의 통장에 86,4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같은 메시지가 50여 개나 되었어요. 그러고 보니 요즘 할아버지의 행동이 많이 수상했어요. 할아버지께서 전에 비해 무척 바빠지고 골똘히 생각하는 시간도 많아지신 것 같았거든요. 그때부터 세결이는 할아버지의 비밀통장 찾기 미션을 시작했어요. 세결이는 친구 정환이와 함께 할아버지가 매일 출근하다시피 하는 하늘 빌딩도 가보고 변장을 하고 하루 종일 할아버지를 따라다니기도 해요. 어느 날은 할아버지가 꽃도 만들고 녹음도 해서 돈을 벌었다며 아빠에게 돈 봉투까지 주셨어요. 게다가 연설까지 하신다니 세결이는 확신했어요. 할아버지는 하늘빌딩의 회장님이고 저축을 꼬박꼬박해서 엄청난 돈을 모은 부자 할아버지라고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하신다는 연설은 하늘빌딩 뒤에 버려지는 쓰레기에 관한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함부로 버려지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라고 했지만 할아버지는 남들과는 다르게 반대로 생각해서 칭찬하는 쓰레기통을 생각해냈어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제게 쓰레기를 주시는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세결이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웠어요. 다음날 세결이는 하늘빌딩과 86,400원의 관계를 찾기 위해서 할아버지를 따라 하늘빌딩으로 따라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알게 된 할아버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세결이가 알게 된 86,400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책 제목만 듣고 저축에 관한 책이라고 생각했죠? 선생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책은 돈이 아니라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책을 읽고 나면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이제 고학년 친구들을 위한 들쑥날쑥 속마음을 다스리는 이야기를 소개할게요. 이 책은 이른 사춘기를 겪고 있을 친구들을 위한 책이에요. 마음이 복잡해지고 고민 많아지고 비밀이 생기는 나이인 10살에서 13살 딱 여러분을 위한 책이에요. 책 속 친구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다른 친구들은 어떤 고민을 하는지 이해하면서 자신에게 찾아온 변화들이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예요. 선우는 미술은 민지보다 못하는 것이 속상해서 그만두었고 피아노는 혜정이보다, 수학은 원석이보다, 영어는 수진이보다 못하는 것이 속상해서 도중에 포기해버리거나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어요. 하루는 학교에서 수학 경시대회에 나갈 대표를 뽑기 위해 시험을 보게 됐어요. 선우는 쉬는 시간마다 수학 문제를 열심히 풀고 있는 용우에게 말했어요. 너도 수학 경시대회에 나가려고? 꿈 깨라. 너가 원석이보다 수학 시험을 잘 볼 수 있을 것 같니? 그러자 용호가 답했어요. 그건 상관없어. 그냥 좋아서. 난 수학을 잘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수학 문제 풀 때가 제일 좋아. 용호의 대답에 선우는 뿅망치로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선우가 용호로부터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이야기예요. 아, 짜증나서 미치겠네. 수라는 요즘 사람들과의 관계가 꼬일 대로 꼬여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친구들 또는 식구들과 함께 밥을 먹다가도 동생 수정이가 짭짭 소리를 내며 밥 먹는 것이 짜증났고 학교 예술제 준비로 춤 연습을 하다가도 선생님께서 수라 동작만 지적하는 것도 짜증났어요. 그리고 친한 친구 혜영이와 동진이랑 쓸 교환 일기장 고르는 것도 의견이 맞지 않자 짜증이 났어요. 그렇게 어색하게 헤어진 다음날 동진이는 수라에게 공책 한 권을 내밀었어요. 동진이의 글 중에서
싸우지 않았다면 우린 훨씬 더 좋은 시간을 보냈을 거야. 이 구절을 읽으니 수라는 그동안 자신의 짜증으로 없어진 좋은 시간들을 더듬어 봤어요. 그리고 교무실로 선생님을 찾아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니 선생님께서 앞으로 더 잘해보자며 웃어주셨어요. 교실로 들어와서는 혜영이에게 아까 그 공책에 편지를 써서 주었더니 혜영이가 웃으면서 수라와 눈을 마주쳐 주었어요. 그리고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저녁 식사 때 엄마가 만들어주신 구수한 된장찌개를 먹으며 가족들과 함께 짜증 없이 좋은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아침 등교할 때 아무 이유 없이 엄마 아빠한테 짜증을 부리진 않았나요? 그렇다면 집에 돌아가서 엄마 아빠를 한번 꼭 안아주세요. 친구들의 미안한 마음이 엄마 아빠께 전해질 거예요. 이 책에는 선생님이 소개해준 이야기 외에도 3가지 이야기가 더 있어요. 여기에 친구들의 고민이 있을 수도 있어요. 혹시 없더라도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읽다 보면 나도 잘 몰랐던 내 기분과 속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은 이야기 속 친구들과 함께 몸과 마음이 자라고 자기만의 색깔을 찾아가고 있는 중요한 시기라는 것도 알아야 해요. 한 가지 더,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작가 선생님이 생각을 정리해서 친구들을 위한 편지글을 써주는데 이걸 읽다 보면 더 힘이 날 거예요. 오늘 선생님이 소개해준 책 읽고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해준 친구들 고마워요. 안녕.